저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난 지가 올해로서 44년 되었습니다. 제가 그냥 일본 된 게 아니고요. 저는 44년을 투자해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있는 겁니다. 정말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. 그때 우리 회장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있어요. 보통 학생들은 뭘 시키면은 시킨 일만 대충 하고 빨리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립니다. 그런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유독 꼭 와서 선생님이 제가 더 도울 일이 없습니까?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. 우리가 크게 될 사람은 뭐부터 알아요? 떡잎부터? 그러니까 제가 44년을 다른 사람은 다 전화번호가 지어져도 우리 회장님 번호는 꼭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때 못했더라면 제가 아마 570만 번대 이제 등록하러 왔겠죠. 이렇게 만났는데요. 회장님이 그때 상당히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. 강의하실 적에 건강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. 조금 살기에 불편하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지하 단칸방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. 또 아프다 해도 워낙 체격이 좋잖아요.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참 자녀에게 유언 기도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. 그때 저는 참 간절했던 게 있어요. 44년을 같이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. 마음속에 뭘 원하고 있다는 걸. 그래서 그때 저는 기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. 우리 회장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. 두 번째는 우리 회장님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. 요즘 오늘 와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저 기도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. 4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삶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감동으로 받고 정말 내 마음에서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 원자력 연구원 갑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뚱맞게 원자력 연구원은 왜 가느냐 했더니 박사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역할이 뭐냐 했더니 저보고 들러리 서라 하더라고요. 그거 뭐 하는데 하니까 강남에 대리점 하나만 받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. 그건 뭐 내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따라가기는 가는데 속으로 좀 찝찝했습니다. 그런데 갔더니 박사님이 남자 둘을 앉혀놓고 화장품 얘기를 2시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박사님 너무하다 했더니 점심은 사주시더라고. 제가 난생 처음으로 들은 게 미백이 뭔지 그것도 들었어요. 그런데 박사님이 화장품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미백이 그렇게 뛰어나면은 제가 박사님한테 염장을 좀 질렀어요. 박사님 그렇게 미백이 뛰어나면 아프리카 사람도 계속 바르면 허해집니까? 계속. 그랬더니 박사님은 가장 좋은 미백 화장품은 태어났을 때 톤으로 돌려주는 게 최고라 하더라고요. 그게 맞습니까? 나 처음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뭐 보습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요.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대리점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 눈치를 슬슬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 다음 또 얘기하는데 해모임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또 해모임 얘기 듣고 그러면서 박사님이 마지막 제안한 것이 뭐였나 하면은 앞으로 세상이 집중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쓰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이 건강해지는 일. 맞습니까? 예. 그 다음에 이뻐지는 일에 목숨 건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니까 녹색 성장 산업이라 하더라고.
그래서 또 윤 교수도 녹색 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져봐 하더라고. 그래도 저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. 저는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. 그 회장님 눈치를 보니까 회장님은 필이 오는 모양. 그래서 참 저는 애터미는 기적의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게, 또 그때 박사님들이 연구는 잘했는데 그거다 마케팅까지 잘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. 뭐 여러분 얘기 듣겠어요?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마케팅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으면 어디 놓고 파시려고 했습니까? 하니까 원자력 연구원 매점에 놓고 팔려고 했다. 그 박사님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, 대한민국 아줌마가 원자력 연구원에 다 올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왔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맡으라고 회장님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. 뭐 회장님 얼굴이 확 펴시더라고. 그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. 그냥 우리 같은 뭐 센터잖아요. 센터 하나 맡으러 갔는데 통째로 맡으라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, 맡아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? 또 그 걱정이 들잖아요. 나이 먹으면 걱정이 많습니다. 회장님 눈치를 보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. 저는 감동이 되었던 게, 그때만 해도 뚜렷하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이 없었는데,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들러리 서는 일 완료했으니까 저 임무는 끝났잖아요. 이제 열심히 하라고. 근데 저는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돈 좀 벌면 여기저기서 괴롭혀서 애 먹고요. 안 벌리면 뭐 법원에서 애를 미기고. 한국은 사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. 그렇죠? 누가 돈 좀 벌었다 하면 막 뜯어먹으려고 대들고.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잘 진행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동생 박준교 부사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고, 저거 가면 세 사람이잖아요. 앉아가지고 어느 날 뭐 회사 만든다고 로고 그리더라고. 저보고도